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1조 원 규모의 통큰 투자를 안긴 현대차도 피해갈 수 없는데요. 일각에선 이번 자동차 관세의 최대 수혜자는 테슬라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자동차 관세의 여파 그리고 그 다음 타자는 어떤 업종이 될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시게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상호관세 4월 2일 발표된다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자동차 관세가 먼저 발표됐습니다. 자동차의 25%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떻게 부과하겠다는 건지 뭐 자동차 부품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 기업 중에서 예. 해외 생산 기준을 두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미국 물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야 그리고 자동차 부품 중에 좀 핵심 부품 예를 들면 뭐 파워트레인, 변속기, 엔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예. 무조건 25%씩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이번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뭐 언제까지 부과한다 이런 것도 아직 예고를 어디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만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멕시코, 캐나다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기존에 협정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좀 유예를 두는데 그 안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뭔가 조사를 해서 관세를 반드시 부과한다. 예. 부품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을 그러니까 두고 미국, 캐나다하고 멕시코 쪽에서 캐나다, 들어오는 멕시코. 것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모든 자동차라고 했으니까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도 관세가 부과되겠지만 걱정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한국 GM 정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우리나라 지금 수출 상황 얼마나 지금 타격을 받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체 자동차 수출 중에 절반 정도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절반이 예. 미국. 예. 그리고 자동차가 대미 흑자,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교역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내는데 예. 흑자 규모의 60%가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흑자 규모의. 예.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자동차 쪽에 관세가 올라가면 우리 쪽의 자동차 수출이 당연히 많이 좀 줄겠죠. 예. 그리고 우리 전체 수출뿐만 아니고 무역 흑자도 그만큼 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동차 산업이라는 수출 산업을 넘어서 한국 경제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이 정도 25% 관세가 좀 지속이 된다면 뭐 1년이나 몇 년 단위로 어느 정도 줄 것이다 이런 어떤 분석 같은 거 좀 있습니까? 국내 이제 모 연구기관에서 한 몇 달 전에 내놓은 분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세가 올라갔을 때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 미국으로 가는 거 있죠. 자동차 수출. 20% 정도 감소 효과가 있다. 20%나 줄어든다. 상당히 뭐 큰 금액이고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뭐 일부 내용을 보면은 다른 데서 분석한 걸 보면은 이제 25% 관세가 부과가 되면 현대기아를 통틀어서 네. 이게 물론 맥시멈입니다. 사실 이제 관세가 올라간다고 우리나라 그 미국에서 파는 현지 가격이 25%가 올라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비용을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줄이겠죠, 그죠? 가격을 조금 낮춘다. 그래서 뭐 아무튼 25% 맥시멈으로 봤을 때 매년 10조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10조 원. 예. 이게 현대기아가 작년에 벌어들인 총 영업이익이 그걸 100으로 봤을 때 10조 원은 40%에 해당되는 거예요. 40%의. 그러니까 상당히 뭐 현대기아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충격인데요. 없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오늘도 그렇고 이 자동차 관세가 발표된 어제도 그렇고 현대차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사실 이제 그 정의선 회장님이 그 백악관에 가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나라 기업은 모르겠는데 우리 기업인이 백악관에 가서 그 기자회견을 같이 트럼프하고 했던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보도가 나올 때만 며칠 전인데, 뭐 자동차 관세는 올리겠지만 우리 현대기아는 뭐 좀 낮거나 면제해주거나 면제.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의선 회장님이 3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투자 계획을 밝혔거든요. 그렇죠. 향후 4년간에 걸쳐서 여러 분야에 31조이겠는데. 아무튼 이번은 관세는
그 투자 계획하고 다른 트랙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투자 계획으로 뭐 현대기아차가 얻는 이익은 없지 않을까라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예. 다만 한 가지 이제 지금 품목 관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철강, 알루미늄도 그랬지만 사실 뭐 일본 총리가 가서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뭐 얘기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하는 철강 쪽에 관세가 부과 안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했었는데 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예. 없는 거예요. 그거는 트럼프 이번 이게 절대적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아, 품목에 대해서 어느 예. 나라 예외가 없다. 다만 이제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걸 예. 먼저 전제로 하는데 관세를 유예를 받을 수는 있죠. 유예를. 관세 유예는 예외는 아니거든요. 예. 아, 근데 효과는 똑같습니다. 예. 관세 면제와 관세 유예. 예를 들어 뭐 올해는 뭐 미국 수출량이 어느 정도. 예.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이제 향후 그 수십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그쪽의 생산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어필을 하면서 그렇게 아마 접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 관세 유예를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예. 근데 한 번쯤은 시도는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 관세 유예를 얻어내는데 이게 현대차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정부가 뭐 전 정부적으로 뛰어도 좀 시원치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백악관에서 정의선 회장이 발표할 때는 그리고 뭐 현대차는 관세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이게. 예,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워딩을 갖고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관세가 혹시 좀 상당히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예. 다음 주에 발표될 상호 관세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상호 관세를. 그러니까 25%에 더 얻는 아, 그쪽이 아닌 그쪽으로 말할 수도 있고. 혹시 그러면 상호 관세가 발동이 되고 발표가 될 때 이 지금 자동차의 경우에는 25%에 또 25%. 뭐 이렇게 얹어질 수도 있어요? 얹어질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다만 이제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는 게 뭐 자동차, 철강 기존의 품목 관세 빼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즉흥적인 애드립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다가 네. 관세 얘기를 얼핏 꺼냈을 수도 있고요. 네. 이게 모든 기업들이 그걸 두려워한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들어가서 또 참모진들하고 복귀를 할 거 아닙니까? 참모진들이 그거 허언하셨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내막은 알 수 없는데 네.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그 트럼프의 관세 얘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 그러네요. 관세는 없다는 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었다. 관세는 매겨진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아까 현대기아차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한국 GM 부평에 있죠. 인천의 부평에 있는 네,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 소형차라 대부분 미국에 많이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GM 같은 경우는 관세 25% 매기면 현대차보다는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이제 그쪽은 소형차 주력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으로 보면 현대기아가 훨씬 더 크지만 금액으로는 대수로 보면 현대기아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한 90만 대 가까이 수출을 했고요. 예, 수출. GM은 40만 대거든요. 예. 상당히 큽니다. 네.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이제 여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창원 공장이 있고 인천 부평 공장이 있는데 네. 여기 생산량의 한 85%가 미국으로 가거든요. 다 미국에 수출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앞에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기업이고 외국 기업은 상관없이 상관없다. 무조건 25%다. 예. 이거 예외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해 아니죠 지금. 네. 특히 이제 GM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판매하는 생산량의 절반은 미국 내에 공장이 있지만 예. 절반은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멕시코, 캐나다 쪽에서 한 30%가 네. 들어가고 예. 15%가 우리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GM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많이 우려하는 게 예. 201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때 하도 이제 실적이 안 좋으니까 GM에서 공장 철수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정부와 좀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보조금 같은 거 지원해주고 군산 공장은 대신 폐쇄하고 군산 공장이 아주 그냥 폐쇄하는 바람에 지방 경제가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했어요. 완전히 그때. 완전히 가려고 했는데. 그게 10년 정도 이제 유지하는 조건인데 예. 그게 거의 다 돼 가죠. 이제 2027년 정도니까. 2027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기 GM 부사장이 아니고 GM 본사의 부사장이 예. 우리 이제 산업자원 통상자원부
통상 차관보하고 비공개 회담을 했었습니다. 아. 올해 이번 달 초에. 이 관세 이런 걸 좀 앞두고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 그 비공개 회동을 먼저 얘기를 꺼낸 쪽은 GM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철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쪽 이제 한국 쪽 지사의 경영진하고 노조에서 GM 본사를 최근에 이제 방문까지도 했었는데 분위기는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철수 얘기가 나온다면 그 지역 경제 정말 엉망이 되고 일자리 다 사라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우리 지역 경제를 좀 엉망으로 만들 그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자동차 회사를 얘기했지만 아까 부품에도 좀 관세가 똑같이 매기잖아요. 부품 회사들은 대형차에 비해서 대응도 좀 쉽지가 않아서 더 고충이 클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가장 큰 우려는요. 예를 들어 이제 25% 관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기업이 과연 통으로 25%를 부담할까? 협력업체들은 다 내릴 거거든요. 예. 업체들의 그리고 이제 차라리 그거는 난데 아예 수출이 너무 안 돼 버리면 예.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이제 도산이 막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수출이 예. 확 줄면은 뭐 부품 업체를 그렇죠. 납품도 안 되니까. 예. 다만 이제 그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제 수입 관세는 핵심 부품이라고만 했습니다. 핵심 부품. 그러니까 뭐 네. 엔진이라든가 변속기라든가 변속기. 이제 그래서 나머지 부품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예. 모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뭐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다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아직은 25%가 매겨졌지만은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아직은. 예. 네. 그래서 한번 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좀 가지고 네. 좀 천천히 좀 대응을 했으면 그런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하지만 나라를 좁혀 보면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연합, 멕시코 요 정도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날리고 우리는 뭔가 대응, 보복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네.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데 다른 나라는 좀 혹시 맞대응하거나 보복 관세 매긴다거나 그런 움직임 혹시 없습니까? 대응하는 쪽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보복하는 건 EU밖에 없고요. EU. 예. 거기는 이제 주로 독일 쪽이 수입 비중이 크더라고요. 미국으로 네. 가는 게.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뭐 인도나 뭐 베트남도 있고요. 베트남 좀 가는 게 있고 캐나다는 약간 좀 각을 세우더라고요. 이제는 캐나다는? 다시는 미국과 옛날 같은 관계로 돌아가지 못한다. 네, 정말 우방이었는데. 예. 근데 내가 캐나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산 자동차 브랜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딱 거기 들어가 있어요. 미국 기사들이. 그리고 멕시코는 거기서 좀 많이 만들어 들어가는데 멕시코는 이제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이제 불법 이민하고 마약인데 예. 적극적으로 하겠다. 좀 수그리고 있고 예. 오직 유럽만 지금. 보복 관세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예. 역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냥 수그리기에는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다가 네. 이제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유럽 쪽에서 큰 산업입니다. 예, 독일 그렇죠. 일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타협 보고 좀 뭐 유야무야하지 않을까. 안돼 올해 한 상반기나 뭐 가을까지는 예. 칼날을 세우긴 살 것 같습니다. 유럽도. 일단 맛보복할 것처럼 하지만 실제 오래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자동차 회사들 다 전전긍긍하는데 이게 테슬라 미국 전기차 회사는 지금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뭐 최측근인 셈인데 이번 관세 부과에 좀 자문이라도 했는지 뭐 테슬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물론 테슬라가 미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좀 예상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는 테슬라 공장은 뭐 중국에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가 미국 내 수요를 다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리는 테슬라 차는 다 미국에 예, 생산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입차 관세 25%는 테슬라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없다. 다만 이제 테슬라 차도 일부 부품은 이제 바깥에서 수입을 하는데 부품 관세는 매겨야 근데 되니까. 그거는 뭐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어. 대신 우리 GM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밖에 미국에 생산을 안 하고 예, 포드는 미국에서 80%, 80%. 예, 해외에서 20%.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 그러니까 포드나 뭐 GM 쪽은 수입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테슬라는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라, 그죠? 그렇죠. 내연기관하고 전기차에 서로 대체 관계는 존재하는데 네. 반드시 그 수요가 다 테슬라로 간다는 또 보장은 없고 음. 또 전기차에 대한 이제 보조금도 줄였잖아요. 거의 없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과연 뭐 테슬라가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혜를 입을까? 혜택을 받을까? 는 좀 지켜봐야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테슬라가 뭐 수혜주라고 하는입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지금 민감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자동차 관세가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장도 조금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이게 관세 혜택을 받을 거라는 것이 좀 올라갔다가 예. 꼼꼼히 살펴보니까 아닌가 보다 해서 떨어졌다가 지금 시장 투자자들 조금 혼선인 것 같아요. 예, 그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네, 다른 테슬라에 내연기관차는 그냥 다 빠졌고요. GM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제 수입을 안 해? 올라가네? 근데 그렇다고 그 테슬라를 다 살까? 미국 국민들이?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고요. 예. 시장이 조금 고민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여기 다양한 관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에 이어서 또 이 품목별 관세가 구체화되면 그 다음 타자는 뭐 반도체 아니겠나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나요? 이제 철강 알루미늄은 아시다시피 3월 12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이번에 4월 3일이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뭐 비공식적으로 뭐 여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대상 품목이긴 한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반도체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1%도 안 돼요. 아, 미국으로는? 예. 네. 그리고 이제 HBM, AI 반도체 같은 건 뭐 미국으로 가는데 만약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면 예를 들어 우리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로 납품하잖아요. 다른 데서 납품받을 데가 없어요. 납품할 데가 없다. 그래서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나쁠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계속 반도체를 조금씩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주력은 이제 그 기업 마이크론인데 마켓셔가 되게 낮아요. 걔네들이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나 단계가 있고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납품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마이크론이 좋아진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망이 끊어질 수 있어서 그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25%를 할까? 오히려 뭐 최근처럼 그 하이 퀄리티 반도체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그런 정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계속 언급하고 있어서 하나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반도체는 미국으로 가는 게 직접 가는 게 없지만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중국을 어떤 통해서? 제품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떤 제품에 어느 반도체가 들어가는지는 아니까 거기에다 때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반도체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25% 과연 우리 자동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시장 고맙습니다.